사상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사회로 바뀌어갔는데요. 그 초반에는 왕과 귀족이 믿고 있다가 원효 의상이 등장하면서 대중화되고 고려시대는 공이 불교국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유교국가로 바뀌었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초반에는 왕들이 노력했었죠. 자, 세종과 성종 같은 이들이 등장해갖고 유학자들이 많이 등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서 같은 걸 보급하면서 유교적 예의 국가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건 한계가 있었고요. 자, 정작 중요한 것은 16세기 때 들어가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유학이 되게 발전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학자들 번지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번지면서 유교 사회로 변환돼 나가게 됩니다. 자, 이걸 좀 간단히 보자면요. 고려 말엔 혁명파하고 온건파가 있었는데 혁명파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혁명파가 오히려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었었고 온건파가 다른 종교에 포용적이었었는데 이게 좀 바뀝니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관학파들, 혁명파가 관학파 사대부가 되는데 관학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온건파가 지방에 내려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성리학이 완전 절대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성리학을 이제 되게 많이 공부하고 그 성리학 중심의 어떤 학문들을 굉장히 읽어 나갑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몇 분 등장합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성리학의 눈을 확 크게 뜨게 됩니다. 자, 이름 한번 살펴볼게요. 회제 이현적이라는 분이 있고요. 서경덕이라는 분이 있고 중종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태계 이황이라는 분이 있어요. 명종 선조 연간에 주로 활동했던 분이고요. 자, 남명조식 둘이 동갑입니다. 둘 다 경상도 분이에요. 여기가 경상도입니다. 자,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선조 때 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변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제야의 학자들이 조선의 성리학을 크게 바꿔나갑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성리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어떤지를 간단히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하도록 할게요. 성리학자들은 세상이 리하고 기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 리는 뭐냐면요. 하느님이 주신 사명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간은 그 사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신,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자의 본연의 자세는 수행이 최고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어떤 기질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유학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한 면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분들은 세상의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현실 개혁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스펙트럼 같은데요. 이 스펙트럼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갖고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중에 이현적이라는 분은 그 우리나라 주리파에 야, 인간을 리를 따라가야지. 오직 리라는 걸 강조했던 선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기보다는 리를 중심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리론이라고 합니다. 리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황한테 이어져요. 같은 경상도 분이고요. 자, 이황이 주리론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 서경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기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 이론론, 주기론자라고 합니다. 리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그냥 기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대. 야, 이게 그 요즘 말하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말하고 되게 비슷하다니까. 세상에 되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었는데 그 공허가 진짜 비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운 같은 걸로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질 같은 것들이 모여갖고 어떤 거는 개가 되고 어떤 거는 고양이가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되고 어떤 건 나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응집됐던 기가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갖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다가 다시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기가 뭉쳐갖고 또 사람이 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기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 부정할 게 없어요. 다 기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불교나 노장에 대해서도 포용적입니다.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 기질이 하나이거든요. 자, 이분은 관직 생활을 하시고요. 이분은 평생 처사를 일관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향이 개성이기 때문에 개성 주변, 개성과 한양 주변, 한강 주변의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은 경상도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이런 와중에 중요한 학문적 논쟁이 하나 터져요. 그 학문적 논쟁이 8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벌인 건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도 성리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면서 성리학에 대해 몰두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됩니다. 전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래서 그게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인데요. 이황을 전국구 스타를 만들어준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성리학자들이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성리학 논쟁, 성리학의 철학적 논쟁 같은 것들이 심화되게 되는 큰 배경이 돼요. 그거를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은 있죠. 세상을 리하고 기를 바라보다 보니까는 모든 걸 이거 아니면 저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리하 기야, 여자는 리하 기야, 남자는 리하 기야, 사람의 감정은 리하 기야, 모든 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불교는 리하 기야? 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맹자가 말했었던 사단과 칠정을 린지, 긴지를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를 원시 유학이라고 하고요. 공자 맹자 시대 때 유학을. 그거를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다시 해석한 걸 주자학 혹은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공자 맹자의 말들을 다시 또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한국에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자, 기대승과 했다. 나이도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하고 한 겁니다. 젊은 학자랑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점잖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심지어는 이왕이 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수정할 줄도 아는 그 학문적 논쟁으로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논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뒤야 뭐 이제 이 후배들이 막 붕당 놓치고 싸우고 막 하지만 이거 자체는 되게 모범이 되는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황이나 이이 같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리하고 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이해하고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요거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보자면요. 이황 선생님은 그 하느님이 주신 사명하고 인간 세계의 어떤 기질 같은 거는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리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리기 불상잡이라고 해요. 둘은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이 변하는 것은 이것만 변하는 거거든요. 이 하느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 절대라는 건 불변이잖아요, 원래는. 이것도 이제 변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인다. 얘도 세상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호발설이라고 해요. 이건 약간 논리 모순입니다. 원래 절대자는 전지하고 전능하다라는 거 아시죠? 모든 걸 다 알고 어디나 존재하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걸 절대자라고 하는데, 절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4세기, 우리 불교가 4세기 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부처님이 언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4세기 때 들어오셨어요. 이게 맞냐라는 거지. 자, 예수님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럼 19세기 때 이항선 타고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타이타닉 하면서. 이게 맞냐라는 거지. 절대자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고조선 시대 때도 부처님과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이단들입니다. 오히려 그 자기의 절대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은 인도에 있다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인도에도 그냥 있는 거고 한반도에도 있는 거고 유럽에도 그냥 계실 뿐인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것도 움직인다는 말 한 겁니다. 운동성은 원래 여기만 갖는 건데 이게 호발설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걸 비판한 게 기대승이었었는데 기대승의 견해랑 같은 견해를 가진 게 이제 율곡이이입니다. 율곡이이가 좀 더 유명해져갖고 이제 이분을 대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이는 이게 불상리라고 해갖고 둘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요. 마치 태극무늬처럼 둘은 이제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임으로써 얘한테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질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으로 도달하는 길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막연한 리를 건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를 건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은 상대적으로 기역할 강조했고 이양보다는 통치체제 정비나 수치제도 개혁 같은 다양한 현실 개혁 방안을 중시합니다. 이걸 되게 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고칩시다, 저거 고칩시다. 아니, 사람이 가는 게 불편하면 도로를 놓으면 되잖아요. 이황 선생님은 사람이 가는 게 불편하면 네 마음의 문제야. 네가 좀 더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을 바꿔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잖아. 이러면은 이렇게 도로 하나 닦는 거로, 학교 하나 더 만드는 걸로, 시장 하나 만드는 걸로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념적인 도덕 세계인 이와 경험적 현실 세계인 기를 함께 존중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면 리라는 겁니다. 이의 선생님은 이래요. 움직임은 기만 갖고 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이걸 기발 이승설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비유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말 탄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은 움직이는 건 말이잖아요. 아유, 그림이 왜 이래. 움직이는 건 말인데 사람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비유 많이 합니다. 움직이는 말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고치면은 같이 움직이니까 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황 선생님은 이게 굳이 떨어져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따로 있고 말이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하자라는 거지.
조금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의 태도를 보자면요, 인간의 심성이나 도덕을 되게 중시합니다. 이거를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사명에 가깝게 닦는 걸 매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뭐 멋있는 남자가 지나고 예쁜 여자가 지나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 기억보다는 도덕의 실천만 중시합니다. 현실 기억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이 차이점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걸 주리론이라고 하고요. 율곡이긴 한때 주기론이라 했었는데 그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어요. 주기가 아닙니다. 이분은 리하고 기를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리도 중요한 거 아는데 기가 좀 더 편하다는 겁니다. 바꿔나가기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자들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만드는데요. 주자서 전려. 그 주자를 되게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주희 다음에 그 성략의 이인자를 중국인으로 말하지 않고요. 이황이라고 말을 해요. 이황이 일본 성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자서 전려가 일본의 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성략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본 성략하면 그냥 이황이에요, 거기는. 이황입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황 선생님은 도덕을 되게 강조하는데 이분은 자손이 또 되게 많거든요. 이 선생님은 현실적인 걸 되게 긍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하시는 분인데 자손이 되게 빈약해갖고 이분의 자손이 더 발달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황 제자하고 이 제자가 둘이 이제 하도 막 학문적으로 대립을 많이 했었으니까는 농담 삼아 그런 말도 있었어요. 성적인 걸로도 이제 둘이 대립을 하면 누가 이길까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뭐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황 선생님은 밤에 되면 괴물이 되시는데 이황 선생님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제 나중에 그런 말 했답니다. 이분은 낮에 이황과 밤에 이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괴물이 되신다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이황 뭐 그런 말을 이제 우리 학생 때 농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점잖았대 오히려. 되게 개혁적인 사람인데 본인 자체는 되게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후손이 되게 빈약합니다. 하여튼 이분은 후손이 되게 많은데 그 후손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황 후손이 몇 대 손이라고. 그분이 이황 후손이라는 이 어깨에 무게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감당하기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게 너무 이제 이게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런 압박감이 크니까는 한국을 이제 떠나 계셨답니다. 자기는 이황 후손이 아닌 자신으로서 살아보겠다고 이제 그 생각으로 일본으로 잠깐 저기를 하셨었대요. 갔는데 일본 갔더니 일본은 이황이 더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피할 수 없는 나의 숙명이구나라고 해갖고 그분이 결국 돌아오셔갖고 성균관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황 논문으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인은 그렇게 국제적이지 못해요. 지금 이이도 국제적인 학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황만큼은 아닙니다. 이황은 코쟁이 제자도 있어요. 이황 선생님 제사 드릴 때 되면 미국 제자들 와갖고 아이고 스승님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일본 학문이 또 서양으로도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유명해진 겁니다. 그게 주자서 전료고요. 주자책, 주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자의 서한집을 모아갖고 전료는 다이제스트 했다는 겁니다. 성학십도라는 건데 성학은 군주의 학문을 성학이라고 합니다. 군주한테 딱 10개의 그림을 제시해 준 거예요. 60대 노학자가 17세 임금 선조한테 10개의 그림으로 성략은 이겁니다라고 제시해 준 건데 선조가 보고 놀랬대요. 탁월하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정말 이해하기 쉬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무진육주서도 그겁니다. 선조가 왕이 됐을 때 선조가 이왕한테 관직생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상소를 올렸던 거예요. 무진년에 6개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책으로 엮은 게 성화십도예요. 비슷한 글입니다. 임금이 먼저 도덕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 수행이 잘 돼 있어야지 나라가 평안하다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도덕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황의 글이다. 전슴록이 양명학인데요. 변은 그걸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은 이단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양명학은 꼽히질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을 보자면요. 동어문답이라고 있는데 동어는 국립독서실이에요. 조선에서는 관리들이 관직생활 하다가 일정 기간 독서실 가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다시 관직으로 복귀해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걸 동호라고 하는데 지금도 왜 동호라고 있잖아요. 동호역이라고. 거기 동호라는 독서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공부하면서 현실 개혁에 대한 글을 문답형식으로 쓴 겁니다. 개혁서예요, 개혁서. 성학집에도 그겁니다. 이인은 세상의 기질을 바꿈으로써 인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긍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의 기질을 바꿈으로써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의 기질을 바꾸자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경몽요결은 몽은 어린애를 말합니다. 어린애를 깨치는, 깨우치는 요결, 요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동학습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인은 실제적으로 개혁안을 되게 제시를 많이 해요. 심우육주계가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0만 양병설 수미법 같은 실제 현실적인 개혁안들을 되게 제시를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현실 개혁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 이분도 간단한 일화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이인은 따로 스승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굳이 있었다면 엄마였었어요. 엄마. 신사임당. 우리가 신사임당을 이이의 어머니로만 기억하지만 신사임당 자체가 뛰어난 학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이가 깨친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물리학 말로 하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면 될까? 모든 것은 결국은 소멸의 단계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존재는 결국 소멸의 단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 부정적 엔트로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중간에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도 200년, 300년 되면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야. 이건 필연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게 필연이라는 겁니다. 나무도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말라 죽는 게 필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죽지 않게 해서는 거기다 약을 투여하면 되고, 사람이 죽지 않게 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약을 투여하면 되고, 나라도 200년쯤 돼갖고 망할 때쯤 되면은 다시 처음 생긴 것처럼 개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엔트로피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 이런 현실 개혁을 통해서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이가 스스로 학문하면서 깨친 가장 중요한 그 진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혁책을 되게 제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마인드를 가졌었던 거예요. 기라는 걸 변화시키는 걸 되게 강조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의 학문들을 퍼뜨리는 수단을 활용했었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향약이었습니다. 이이는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경상도 예안 분입니다. 즉 안동 분이에요. 예안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를 가장 강조하는, 예를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예안 향약이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도산서당을 만들어갖고 제자들 양성했었고요. 자, 이분은 이제 관직생활 많이 안 하시는데 이분은 관직생활 많이 하십니다.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지방관을 여러 군데 지방관을 하는데 갈 때마다 그 지역에다 향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원 향약, 서원은 청주입니다. 해주 향약, 황해도 해주 말합니다. 파주, 경기도 파주 말합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향약을 만들어갖고 이 자기들이 배웠었던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유학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향약을 통해서 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향약은 전 향민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여기는 사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족부터 쌍놈,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 남자부터 여자까지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동네 사람은. 이건 또 향천 규약이라는 건데 여기서 정한 규약을 안 지키면은 혼납니다. 약간의 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학을 대중화시키는 데 되게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를 불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로 변환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동체만 있으면 뭐예요? 여기 이제 뭐 목사님 같은 분들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가 만들어져 갖고 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데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향약과 서원이 양대 산맥이었었어요. 이걸 계기로 여기서는 이제 끊임없이 목사님을 양산하고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일반 민들한테까지 유교를 강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좋든 싫든 간에 자의든 강제든 간에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로 변환이 되게 됐던 겁니다. 자, 거기에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4명의 학자분들이고요. 5명의. 자, 이제 또 볼게요. 그러니까 이황과 이의를 비교했고요. 나머지 분들도 좀만 말씀드려 볼게요. 조식이 있는데, 조식은 동갑내기인데, 이 둘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 낙동강 동쪽 지역은, 이게 퇴계학파라고 하고요. 낙동강 이제 서쪽 지역은 진주 쪽 지역은, 여기는 안동 쪽 지역이고요. 남영학파라고 해갖고, 지금도 두 학파가, 마치 그 회들이 약간 좀, 서로의 스승님들을 강조하고 타 스승님들을 약간 조금 배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남명 조식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왕의 이런 태도를 좀 달갑지 않게 봤었어요.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관념에만 푹 빠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학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사람이 배웠으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실천성을 되게 강조해요. 이런 관념 노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노장 선생의 포용적이었습니다. 이 실천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조식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있잖아요. 그 조식 제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학자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임진할 때 의병장을 제일 많이 배출했었던 게 여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토록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처사를 일관합니다. 근데 이황 선생님은 공부했다가 관직에 잠깐 기울였다, 다시 나왔다, 관직에 잠깐 기울였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걸 되게 비판을 많이 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순수하지 않잖아.
관직에 욕심낸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무슨 도덕을 논해. 많이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경상도의 서쪽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자, 이분은 충청도 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방에서 공부하는데 뭐 공부한다는데 뭐 어째 공부하라고 하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밑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보자면은 한쪽은 리로만 치우친 사람들이고요. 한쪽은 기로만 치우친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리학자인데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지금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불교든 기독교든 간에 똑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어디에 치우치냐, 어느 파이냐에 따라 갖고 오히려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신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관직자가 됩니다. 여기 출신이 가고요. 관직자가 됩니다. 근데 내가 배운 거랑 달라.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달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뭉치기 힘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붕당이 된 거였었어요. 그게. 이 와중에 조식 선생님은 그겁니다. 리니 기니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를 배웠든 리를 배웠든 네가 배운 게 있으면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대학에서 있잖아요. 이완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은 우리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되게 혹독했던 시기 있잖아요. 내가 학문적으로 배우는데 현실 세계는 이 학문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그 막 군부 독재라 되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지. 이럴 때 이완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거냐면은 나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네 마음가짐이나 더 닦으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대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조식 선생님이 그겁니다. 얘들아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 돌 들고 할 뻔들 나가라는 겁니다. 네가 배웠으면 네가 이게 옳다라고 배웠으면 옳은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서 고치라라는 겁니다. 이랬을 거고. 이방 선생님은 그거예요. 이 선생님은 나가 싸우지 말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현실이 실제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그 포갑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론을 독립시키면 될까요? 뭐 이런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갖고 그 제자들이 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후학들한테 이어진다는 것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이게 동인과 남인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건 영남학파, 경상도 학파라고 합니다. 자, 이 선생님은 기호가 충청도